네, 강프로입니다. 자, 대한전선 봅니다. 일단 이틀째 하락 중에 있죠. 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 뭐 오늘자 한 3.5% 나오고 여기 보면 한 1.5% 떨어진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걸 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이런 구간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런 구간이 전부 다 매집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을 두고 뭐 눌림목 발생하고 뭐 이런 구간을 매집 구간으로 잘못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대한전선 말고 우리가 뭐 대형주 같은 기준, 예를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라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거래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보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미반도체 보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 늘어나죠. 이런 식의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쭉 그어가지고 뭐 추세선이랍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좋아져야 된다. 한미반도체는 뭐예요? 15배 정도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아니 한 20배 정도 올라왔죠. 만원 초반부터 20만원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한 20배 정도 주가가 떴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20배만큼 실적이 좋아졌나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중간중간 조정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야 얘네 다음부터 무조건 실적 좋아져 그러면 쉬지 않고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실적 좋아지는 만큼. 근데 그런 부분을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조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추세선을 뭐 쭉쭉쭉 그어가고 이게 맞지 저게 맞지 하는 거는 사실상 전혀 맞지 않고 우리가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세요. 대한전선 보면 그냥 이 밑에 있죠. 돌파하는 구간 말고 이 밑에 구간은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하는 건 딱 요 타점 그리고 반등을 확인한 요 타점 그렇죠. 이 구간이 끝이에요. 지금 뭐예요? 반등을 확인한 구간에 왔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실전을 보여드릴게요. 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대한전선 다 보면 밑에 다 버렸죠. 돌파하고 확인, 매수, 매도 밑에 내리면 25% 정도 그리고 이틀째 또 매수하는 구간 만들고 있죠. 이런 상황을 내가 꾸준하게 만들 수 있어야 주식시장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내가 다른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대한전선 말고 다른 종목도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DI와 같은 그런 종목인데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25%, 14% 수익, 26% 수익, 22% 수익 이런 정도의 상황 나옵니다.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고 실제 제 매매 타점이 나오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고 뭐 태성, YC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태성 보면 어때요?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그쵸?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다. 기간을 줄이고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저가에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가에 매수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실현시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구간에서 내가 손절을 어떻게 할지 즉 고가 돌파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가격대를 잡아갈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대한전선의 실시간 타점도 고가 돌파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느 타점에 공략을 했고 그리고 이 대한전선을 그쵸? 대한전선 이렇게 보면 왜 이쪽 구간에서 공략을 했는지 다 이해를 시켜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치를 가지고 제가 다른 종목이랑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대한전선이 오늘 빠진 이유 전체적으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그쵸? 그리고 뭐 가온전선, 일진전기, 재룡전기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전부 다 하락을 했죠.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실적보다 가격 먼저 떴다. 그러면 가격은 뭐예요? 비싸다. 비싼 주식은 뭐예요?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당장 실적 확인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눌림목이 발생을 한다. 근데 눌림목에 사라 안 사라? 안 산다. 그쵸? 확인하고 매수한다. 그게 매매 타점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들이 다 저가에 매수할 수 없다. 요 기준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겁니다. 실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룡 산업이나 그런 종목들 보면 어때요? 매수 매도 그리고 또 이쪽 구간에서 매수 오늘까지도 보유하고 있는데 내일 되면 재룡 산업은 매도 예정이고 오늘은 재룡 전기만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34% 수익 구간 그쵸? 이런 식의 상황 만들고 오늘 매도한 재룡 전기 같은 경우에도 그쵸? 오늘 매도한 결과 4.79% 정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죠. 여기 보면
충분히 한 10% 정도 수익 구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올라올 때 그냥 털고 쭉 빠지고 끝. 그쵸? 오늘 10% 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군들까지 제가 다 잡고 고가를 다 잡을 수 있다면 다른 변수가 생겼을 때 야 이거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대한전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뭐냐?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가, 그래서 수익 전환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 안 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하는 과정에서 큰 데미지 없이 하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종목별로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잡아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대한전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한전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래서 대한전선은 뭐가 나왔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매매 타점 보여드렸을 때 가격이 먼저 뜬 겁니다. 그러면 실적 확인 안 됐죠?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면 뭐예요? 다시 반등 확인. 왜? 이쪽 구간 매집이니까 최소한 여기까지 땡겨야 돼요. 그렇죠? 안 땡겼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이쪽 구간에서 먼저 잡는 겁니다. 왜? 고가 이후에 외봉으로 떨어졌으니까 외봉 떨어지는 구간에 우리가 매수하는 타점 잡고 여기서 2주 안에 어떻게 차익을 실현해야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그렇죠? 와서 배우셔도 되고 어떤 식으로 내가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될지를 제가 가장 쉽게 표현을 다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 진짜 필요하니까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